미국 주식시장의 대폭락, 대조정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제 시나리오를 늘 쫓아오시고 투자 세미나나 연말 세미나 이를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미리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추적해오고 모니터링 해왔죠. 그리고 연초 또 연말 세미나에도 지난 2019년 연말 그리고 올해 2019년 연초 세미나에서도 미국 주식시장 대조정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또 강조를 드렸고요. 제 유튜브 TV에서도 1월 15일인가요? 미국 주식시장 대조정이 일어나기 한 10일 전, 한 40일 전에 유튜브 TV에서도 제가 미국 주식시장 대조정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히 미국 주식시장 대조정이 되면 이제 리버스죠. 하락과 상승의 기회가 두 번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방송 들으시고 또 연말 연초 세미나 들으시고 잘 준비하신 분들은 하락장에서도 큰 수익을 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예측보다는 조금 빨리 왔지만 그래도 제가 연초 연말 세미나 때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준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는 이제 시작하셔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의 대기회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투자 시장에 세 번의 대기회를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대조정, 그리고 한국 금융위기, 중국의 금융위기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이 세 가지 장에서 굉장히 큰 기회들이 세 번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잘 대처하시면 굉장히 좋은 기회고 특별히 이런 기회들이 이 세 가지 정도의 기회들이 이런 큰 기회들이 이렇게 한 번에 물론 올해 다 일어난다는 건 아니지만 연차를 두긴 하지만 그래도 뭐라고 그래 큰 틀에서 좀 한 타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는 50년 반백년 만에 한 번 이렇게 제가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지금 대기회가 이미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또 나중에 또 그 무렵이 되고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으면 또 미국 주식시장 대조정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드린 것처럼 또 그때 가서 또 그렇게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번 첫 번째 대기회인 미국,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특별 세미나를 해볼 거고요. 지금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아직 수익이 나는 건 아니죠. 하락장에서 배팅을 해서 리버스에다 걸어서 이미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은 수익이 이제 실제로 난 거고요. 이제 그분들은 다시 또 상승장에다가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분들이 상승장에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하락장에서 얼마에 샀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승장에서 언제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지고 수익 실현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세미나를 들으시고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셔서 굉장히 큰 기회입니다. 굉장히 큰 기회에 아주 좋은 기회들을 또 투자 수익률을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폭락을 했으니까 이제 대상승을 할 거라는 것은 사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지금 온 국민이 다 아는 그런 상식이 됐죠. 그래서 주식 계좌만 3천만 개가 넘어가고 어마어마한 돈들이 주식시장에 몰려들고요. 거의 제 기억으로는 IT 버블 때 전 국민이 주식에 열풍이 있었던 그때와 거의 비슷하다. 혹은 그때보다 더 열기가 더 높은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말도 생길 것처럼 신조어처럼 그런 장이죠. 그래서 사실 누구나 다 상승한다는 건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는 사실 진부한 얘기고요. 오늘 강의 핵심은 상승을 하긴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단계로, 그리고 그 상승할 때마다 그냥 하는지 이런 부분이죠. 정확하게 몇 월 며칠에 어디까지 상승하고 몇 포인트까지 상승하고 이건 아무도 맞출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누군가 그것을 얘기해서 맞춘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 사기꾼입니다. 물론 저도 숫자를 얘기를 하겠지만 그 숫자는 그냥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많으냐 적으냐에 대한 그런 겁니다. 어림셈이고.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저를 포함해서 그 어느 누구도 예측하고 맞출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어디가 바닥인지도 맞출 수 없고 어디가 최고점인지도 맞출 수가 없고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언제인지도 아무도 맞출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바닥이라는 신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부근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승을 하는 신호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신호와 그 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언제가 최저점이고 그리고 언제 반등할 건지 그리고 상승을 하면 어떤 패턴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나 정보나 강의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찾기는 힘들 겁니다. 오늘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시간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아시면 내가 언제 더 매수를 해야 되는지, 추격 매수를 언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언제 또 상승장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또 사도 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중에 핵심이죠. 언제 팔아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죠. 수익 실현을 내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리스크는 없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그냥 쫙 상승하는 게 아니죠. 올라가면서 다시 하락하고 올라가면서 하락하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큰 하락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지금 단타로 생각하고 계신다. 뭐 예를 들면 바닥에서 뭐 한 오르기 시작하면 한 달, 두 달 있다가 내가 팔고 빠져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길면 한 6개월 혹은 연말 정도까지. 물론 그것도 큰 수익을 내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진짜 수익은 그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할 전략을 세우시면 좋다. 두 번째입니다. 뭐 이거는 또 한국의 주식시장이죠. 같은 시기입니다. 그 전에 최고 전고점이 2065 정도 됐는데요. 그 다음에 쭉 빠졌다가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터지면서 쭉 내려왔죠. 1063포인트까지. 그리고 그때부터 역시 상승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저점에서 비슷한 시기의 저점이죠. 여기는 2월 1일인데 여기 미국은 2월 2일이죠. 그냥 거의 같은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점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그 시점이 뭐 어떤 신호였는지는 제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번 시점이 무엇인지 또 저점의 숫자는 모르지만 시점이 뭔지 타이밍 포인트는 알 수 있겠죠. 아무튼 한국은 미국과 좀 다르게 전고점 2000포인트를 회복하는 시기가 2년이었습니다. 미국은 4년 정도 걸렸죠. 미국은 4년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시장의 어떤 그 특성,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시장, 미국 주식시장을 여러분들이 뭐라 할까요? 조금 다르게 볼 필요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이번에는 또 트럼프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건 똑같지만 상승 패턴이 다르죠. 그리고 상승의 뭐 예를 들면 기간도 다르고요. 또 폭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똑같은 상승장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또 잘 전략적으로 믹싱을 한다면 수익률을 또다시 더 끌어올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장하고 한국장을 두 개를 다 같이 비교해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하는 겁니다. 한국은 첫 번째 전고점 회복하는데 2년, 미국보다 절반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는 사실 또 미국하고 좀 달랐습니다. 7년 정도 최고점을 찍는데 7년 정도 걸렸고요. 전고점 대비로 보면 사실 상승률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24% 상승밖에 안 됐고요. 미국은 오히려 그 뒤에 굉장히 많은 또 상승폭을 냈죠. 만약에 2년으로 쪼갠다 그러면 사실 미국 시장의 대부분의 수익은 후반부에 났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가 왜 다른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뭐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핵심 원인을 말씀드리면 이제 제 주식시장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대폭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위기의 핵심 원인이 자국 내에 있다. 그럴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한 70에서 75% 정도 폭락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 1997년 외환위기 때 70에서 한 75% 폭락했죠. 2011년, 12년 뭐 이렇게 유로빨 위기 때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피그스존이라고 하죠. 이런 데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로빨 금융위기 진원이었죠. 정부 부채 발이든 혹은 부동산, 가계 부채 발이든 그런 데는 대략 다 70에서 75%, 그 이상도 빠졌습니다. 80%까지도. 자국 내에 리스크가 있을 때는. 그렇지만 자국 내에는 원인이 없어요. 근데 글로벌 사회이기 때문에 투자 자금이 전부 다 글로벌로 좀 하나 연결돼 있죠. 그래서 내 잘못은 없지만 다른 나라의 잘못에 의해서 큰 폭의 대충격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주식들도 다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런 경우에는 자국 내에서 원인이 아니고 외부에서 원인인 경우에는 대략 한 50% 정도, 50% 정도 하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국도 50% 정도 하락을 그때 한 겁니다. 2009년에.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50% 정도 뭐 물론 이제 저 전고점까지 하면 미국도 사실 굉장히 많이 빠진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우리가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뭐 리먼 브라더스라든지 그때쯤에부터 시작한다면 미국이 한 50% 정도 충격 스타트하면서 떨어졌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미국이 이제 제1기초 통화라는 국가라는 어드밴티지가 있었죠. 여하튼 미국도 대폭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자국 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회복이 어떻게 될까요? 긴 거죠, 한국보다. 한국은 왜 2년에 빨랐느냐? 자국 내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글로벌 분위기가 좋아지면 자금들이 다시 그 당시에 한국은 지금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은 또 이렇게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부분에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그때는 한국이 중국이 상승을 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한국 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보다 절반의 시간에 전고점을 회복했죠. 굉장히 빠르게.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어떤 나라는 막 랜덤하게 마구잡이로 뭐 4년 걸리고 어떤 나라는 2년 걸리고 3년 걸리고 뭐 이러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의 핵심이 뭐냐? 돈이 움직이는 것 때문에 그래요. 돈이 움직이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돼서 어떤 나라는 뭐 어떤 조건들이 갖춰지면 빨리 일어나고 어떤 나라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더 늦게 일어나고 어떤 나라는 하락 기간이 더 길게 되고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는 미국보다 훨씬 더 하락 기간이 길었어요. 약세장이 더 길었죠. 미국은 달러를 막 찍어대니까 그 엄청난 위기에 진원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약세장이 끝났지만 대신 전고점 회복은 좀 길었죠. 그렇지만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이런 나라는 제1기축 통화국가도 아니고 유로존에 있지만 굉장히 상대적으로 제조업이나 이런 데가 약한 나라고 구제금을 받고 막 이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기간 약세장이 길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위기가 터졌지만 그런 몇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돈의 원리, 돈이 움직이는 투자금이 각 나라마다 어떤 순서를 따라 움직이느냐. 투자금이 움직이는 순서에 따라서 회복의 시간과 회복의 범위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그 원리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원리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오늘 잘 파악을 하시고 정리를 하신다면 이번에 투자장에서도 그냥 맘 편하게 나는 한국에 쭉 낼 거야. 나는 뭐 맘 편하게 그냥 미국 시장에다가 그냥 몇 년 갈 거야. 이런 분들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긴 텀으로 움직이는 거니까요. 4년, 5년, 길게는 막 7, 8년, 9년 이렇게 움직이는 상승장이거든요. 그런 상승장에서 각 나라의 포트폴리오를 바꿔서 그 기간들이 그렇게 짧은 시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포트폴리오를 아주 여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시간들을 가진 겁니다. 어떤 구간은 1년 걸리고 2년 걸리고 막 이러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찰나에 뭐 오늘 하루에 막 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클릭 몇 번으로 막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장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포트폴리오를 국가별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서 그 어떤 돈의 움직임 또 상승장 똑같은 상승장이지만 각 상승장의 단계별로 도달하는 그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전략적으로 믹스를 하면 훨씬 더 수익률을 더 높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해보셔야지만 한국은 7년 기간, 뭐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이 대세 상승장의 제3구간, 제4구간이 될 건데요. 3구간, 4구간 때는 사실 한국이 매력적이지 않았죠. 2009년 이후에도. 하나를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번에도 3구간, 4구간 때는 대세 상승장이라도 한국이 매력적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 주셨으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언제든지 대폭락이 있고 난 이후에는 전고점을 통과하고 역사적 최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올라가요.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내려가고 하면 3만을 돌파합니다. 반드시. 3만 이상으로 가요. 그게 4만이 갈지 5만이 갈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계속 가는 게 정상입니다. 네,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3만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목표가 3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갈 겁니다. 지난 100년 동안 그랬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동일하게 그럴 거고, 지난번에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추정치로 보면,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이 표는 지금부터 5년까지만 잡았습니다. 5년까지만. 많은 분들이 뭐 10년 그 이상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전략을 세워서 가시면 되겠지만, 일단 제가 좀 쪼개서 절반, 작년에 이제 저번에 11년으로 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절반으로 5년, 6년으로 낮춰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건 추세 추정치를 3개를 만들어 본 건데요. 이거는 그냥 쉽게 기술적 분석하는 데서 할 수 있는 그냥 그 추세선 긋기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 추세선처럼 그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추세선처럼 따라서 올라가는 건 확실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시점이 뭐 이게 3만이 될지 3만 5천이 될지 4만이 될지 그게 언제쯤인가는 불확실성 못 맞춘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의 사례나 과거 역사를 사례로 보면 한 전고점을 돌파해서 그 대세 상승장들이 레귤러하게 있는 그 대세 상승장이 이번에 이제 폭락을 하려면 제7차 대세 상승장이 됩니다. 지난 100년으로 보면 이번에 이제 시작되는
저점부터 시작되는 제7차 대세 상승장이 되는데 제7차 대세 상승장이 4년에 끝날 수도 있고 짧으면 길면은 또 10년, 12년까지 갈 수 있는데 이번이 이제 제일 길었죠, 6차가. 그때 안에 올라갈 수 있는 점들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은 또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이에요. 뭐 또 자세한 건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봤을 때 일단 5년으로만 쪼개가 보면 대략 3개의 추세 추정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어림셈입니다. 일단 왜냐하면 그냥 생각해보는 여러 가지 이슈나 힘들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재조정해서 조금 더 정교한 상승 범위 5년간 혹은 그 이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은 그러기 전에 간략하게 추세 추정치만 가지고 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대략 앞으로 3에서 5년 이내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한 3만 5천. 그것도 빠르면 3년 이내에 가는 거고요. 3만 5천 정도에. 그러면은 지금 2만 선 가까이 됐으니까, 네, 2만 선 가까이 됐죠. 그래서 앞으로 만 한 5천 정도 오른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네, 1만 5천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시나리오는 한 3만 2,500 정도. 역시 이것도 신고점을 찍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인데 대략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에 한 2만 7,500. 그래도 전고점 부분을 간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1988년도의 추세 기준점을 가지고 한 거고요. 조금 땡기면 역시 가장 베스트는 한 5년 시점으로 한 3만 5천. 이거는 한 3년으로 한 3만 5천이고요. 이건 한 5년 정도로 3만 5천. 그래서 한 3에서 한 5년 정도 최고의 시나리오 한 3만 5천 정도 가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3만 정도. 3만 정도, 5년 정도에 3만 가는 거고요. 이 3만이 앞에 시나리오에서는 조금 더 일찍 통과를 하겠죠. 네. 그래서 뭐 5년 내에 3만에 3만 2,500이니까요. 그 정도 되고요. 그다음 가장 보수적인 게 2만 5천에서 2만 7,500 정도가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 간략하게는 강한 상승장이다. 그러면 이제 3만 5천 선까지 3년에서 5년 이내에 갈 수 있고요. 회복할 수 있고요. 뭐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예요. 이번에는 조금 더 트럼프라는 변수를 좀 집어넣어야 됩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3만에 3만 2,500. 뭐 이거는 충분히 3에서 5년 내에 간다. 그러니까 전고점은 돌파하는 것은 가는 거고요. 아무리 안 좋아도 2만 5천에서 2만 7,500 선은 가는 거죠. 아주 약한 상승장. 이런 경우에는 상승은 하지만 상승의 초기 단계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오래 걸리는. 전고점 회복까지 오래 걸리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넣었을 때. 이제 그거는 이제 왜 그러면 그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느냐. 이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맥없이 이번에는 그냥 늦을 것 같다. 이게 아니라 그게 이유가 갖춰져야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떤 이유들인지 그게 거꾸로 보면 여러분의 신호예요. 이런 신호가 나오면 이건 시나리오 3. 이런 신호가 나오면 이거 시나리오 1.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투자적 전략을 세우는데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것도 한국과 또 미국은 또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은 이제 유럽이나 중국장은 다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한테 배우신 내용들을 가지고 중국과 유럽장을 또 나름대로 분석을 하신다면 한국, 미국, 중국, 유럽장 뭐 이런 네 국가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앞으로 짧게는 5년, 길게는 한 10년 정도 포트폴리오 조정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그러면 미국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다우스로 1배수로 가는데 6배고 3배수로 갔을 때에 뭐 꽤 괜찮은 것을 이 사이에 어느 정도 더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앞으로 3에서 5년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고 정확한 건 뒤에 좀 더 교정을 하겠습니다. 그냥 어림셈 생각의 시작이죠. 뭔가 생각 어떤 틀에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역시 한국도 그런 측면에서 좀 제가 추세선을 그어봤는데요. 한국은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추세선을 그어봤습니다. 하나는 1986년부터 기술적 분석에 따른 추세선을 그어봤고요. 또 하나는 2010년부터 추세선을 좀 그어봤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일단 가장 베스트는 앞으로 3에서 5년에 3,250 정도 신고점에 도달하는 걸 낼 수가 있고요. 2010년에. 그런데 제가 이제 뭐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좀 사실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미국은 최고의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인데 한국은 좀 다르다. 그 부분도 제가 뒤에 또 이유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앞으로 3에서 5년에 한 3,100 정도.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가 3에서 5년 동안 한 2,750 정도. 최고점에 부근에 조금 경신하는 뭐 그 정도입니다. 한국의 역사상 최고점에. 그리고 이제 D가 3에서 5년에 한 2,600. 그러니까 이제 C, D를 합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2,600에서 2,750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한국 시장에서는 좀 리즈너블한, 그럴싸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최악의 경우는 앞으로 3에서 5년 동안 2,000선까지는 회복이 되겠지만 2,000선 박스권에서, 그거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010년 이후에 꽤 오랫동안 2,000선 박스권을 갔어요. 그 이유가 다 있죠. 그리고 최근에도 폭락하기 전에 2,000선 박스권을 갔죠. 요 장이 계속 회복을 하지만 다시 그 장에서 그 추세선이 계속 갈 수도 있는 거죠. 저는 C, D, E 이 세 가지가 가장 확률적으로 좀 높다. 이 선 어디선가에 한국의 주식시장 갈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하면 한국도 세 가지를 했는데요. 강한 상승장일 경우는 3,100에서 3,250선까지. 근데 이거는 좀 확률적으로 낮다고 그랬죠. 그리고 전고점 부분까지 가면 2,750에서 2,600선. 네, 2,600에서 2,750선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이 부분까지도 뭐 이 부분 괜찮고요. 또 잘못하면 2,000선 부근에서 박스권 약한 상승장일 때.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시나리오에서 오히려 1번과 2번 시나리오가 확률적으로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35,000에서 3만에 35,000선 3에서 5년 동안 이게 이제 확률적으로 높은 거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2번, 3번 2,000선에서 2,750선 이 둘 중에 하나가 좀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두 개를 믹스한다면 어느 정도 2,000 올라갈 때 분위기를 타고 올라가다가 2번 시나리오 비슷하게 올라가다가 다시 3번 시나리오 내려올 가능성. 요게 사실은 저는 좀 더 두 가지를 믹스한다면 확률적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사례를 보면 요 근래와 똑같은 거죠. 2015년 이후에 일어났던 한국의 주식시장의 패턴과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올랐다가 2,500선 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2,000선, 뭐 조금 한다면 2,200선 요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는 그런 어떤, 미국 주가는 계속 올라갈 때, 이 당시도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주가가 이때도 어떻습니까? 아까도 비교해드렸죠? 네, 미국 주가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계속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에 한국도 올라서기에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섰지만 미국이 계속 올라갈 때, 미국 계속 이렇게 올라갈 때 한국은 계속 박스권장이었다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이 이번 회복장에서도 한국이 일어날 가능성이 사실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은 회복장에서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 눈여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기본 베이스라인 퓨처로 기본으로 보고 상승의 패턴에서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게 여기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을 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변경하는 것이 아마 조금 더 나은 예측 혹은 추론을 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큰 그림을 어림셈으로 일단 큰 밑그림을 지금 한번 그려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될 것이냐. 그 투자 세미나의 포커스는 어디가 최저점이냐, 어디까지 대폭 폭락하느냐, 뭐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